안녕하세요. 사랑의 가족입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끼리 나들이 참 많이들 가실 텐데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나갔다가 불편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신 적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네, 바로 생활 불편 신고 앱인데요. 쓰레기 무단 방치와 같은 환경 오염 신고에서부터 도로명이 잘못됐을 때, 불법 주정차를 봤을 때, 특히 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걸 봤을 때 아주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앱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이렇게 이 앱만 있으면 감시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고 유형만 선택해서 사진이나 동영상만 올리면 되는데요. 사실 불법 사항을 볼 때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모두가 깐깐하게 살펴보고 신고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작은 노력이 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생활 불편 앱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사랑의 가족 오늘도 따뜻한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남 한평에 사는 노무와 딸의 이야기 먼저 만나보시죠. 엄마는 언제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괜찮다. 한 손이어도 괜찮다, 걱정 말아라. 허리 굽지, 다리 굽지. 세월의 무게에 허리가 굽고 사고로 한 손을 잃었지만 유채꽃이 머리에가 피어갖고 이쁘다. 사동떡. 저에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입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이른 새벽. 떡집을 운영하는 이동곤 씨 부부에겐 매일 이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일이 몰려 고단했는지 아내 정숙 씨는 아직 꿈나라네요. 원래 일어나고 잠을 이쁘자고 이쁘게 해놔야 이쁘게. 알겠어요. 양발이나 신게 주세요. 제 영감은 한번 장단. 말은 무뚝뚝하게 해도 아내의 양말을 신겨주는 남편. 지금 몇 시 됐는데? 2시 넘었어. 아내의 한쪽 팔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불 들고 나갈게. 20여 년 전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아내 정숙 씨. 아들 왔어요.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방앗간과 떡집. 정숙 씨는 매일 이 문턱을 넘나들며 청춘을 보냈고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1살에 만들기 시작한 떡 만드는 일이 벌써 40년입니다. 속편할 거 한 말 갖다 남기면 너무 숙실이가 적었지?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다 숙실이 가라 그러? 지금 5개만 갈까 그러면? 5개면 몇 개 나온 거야? 5대면 4말 정도. 새벽 2시나 1시에 오고. 일찍 나오시네요, 항상. 네, 요즘 바쁘네요, 많이. 정숙 씨 부부가 힘에 부치게 되자 차례로 새 아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수수 감사지, 이거. 떡을 만들다 사고로 손을 잃은 정숙 씨. 다시는 방앗간에 들어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상처가 아물자마자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는 떡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록 한 손이지만 떡 만드는 과정 일일이 자신의 손이 가야 마음이 놓입니다. 온몸이 녹초가 돼도 아무도 못 말린답니다. 이렇게 무겁고 힘쓰는 일만 빼고 말이죠.
구수한 냄새가 가득한 방앗간. 보통 하루에 40kg 4-5포대가 정숙 씨 손에서 맛있는 떡으로 재탄생한다고 하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절편.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니 사고로 잃은 왼손도 쉴 틈이 없습니다. 1년이면 하나씩 떨어져. 이렇게 떡집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막 이거 달아주고 이제 여기가 막 다 쪼개져 이런 거. 이 오죽 하나 갖고 5년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나가 이제 손 한 사람한테 맞추거든. 네. 나같이 손 많이 맞춰가더라 올 때. 한 번 맞추면 2개, 3개씩 맞추거든. 그러면 1년에 하나씩 떨어져 보니까 뭐 그럼 하나도 더 떨어지지. 반질반질 달고 다른 정숙 씨의 의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했을지 느껴집니다. 타지에서 다른 일을 하던 세 아들이 정숙 씨의 곁으로 모인 이유도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느니 차라리 떡집을 함께 지키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떡집이 어머니 정숙 씨에게 전부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사고로 아내가 한 손을 잃었을 때 떡집 문을 닫자고 했던 남편. 하지만 아내가 떡과 함께한 시간을 결국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고집은 피웠지만 한 손으로 다시 떡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기에 다시 용기를 냈던 정숙 씨. 이것이 우선이 이것이 사용을 못하니까 떡을 엎어볼 때, 무이든지 엎어볼 때 있잖아. 그럴 때는 다 배려불고 내버려. 엎어버려. 그때 되게 속상해. 새벽녘부터 일한 지 어느새 6시간. 셋째 명화 씨. 떡집 경력 10년 차인데 오늘은 좀 늦었네요. 하고 있으면 언제 일하냐, 언노. 불 일어놓고 돼. 언노 움직여. 네, 왔습니다. 네. 네, 언노 움직이세요. 정숙 씨의 든든한 지원자 3형제가 모두 모였습니다. 얘네 주셨어요. 큰형이 제일 먼저 나오시고 둘째 형이 제일 늦게 나오시네요. 새 아들이 있기에 정숙 씨는 한 손이 없어도 떡집 문을 계속 열 수 있었습니다. 갔다 올게요, 아드님. 네. 오늘 만들 떡 밑간을 맞춰놓고 어디론가 향하는 정숙 씨. 친정 엄마 집입니다. 엄마 왔어요. 성만이는 어디 갔어? 배달 갔어? 하루 배달 갔지. 선이 입자 놔두고 또 따뜻하고 식사는? 밥 먹고 갔지. 엄마 내가 안 온 게 모시러 왔어요. 식사나 하셨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다. 어렵다고 했었네. 나가자는 딸 얘기엔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 주섬주섬 과자를 꺼내더니 마루에 툭 하고 던집니다. 이거 왜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줬어. 먹으라고. 저 먹으라고요? 응, 먹으라고. 어머니 하나 나 하나 같이 먹어요. 어머니 하나 먹고 나 먹고. 아이, 다 먹어야. 응? 죽다 다 먹어보러. 개찜만 없어? 개찜만 넣어다 먹어. 응. 잘 먹을게요, 어머니. 표현은 투박하지만 참 정겹습니다. 정숙 씨에게도 평생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무뚝뚝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어떤 바다보다 깊다는 걸 정숙 씨도 엄마가 된 후 알았습니다. 힘들어하시고 나이 잡다는 게 뭐든지
우리 집은 우리 아저씨가 다 하는데 나는 바빠서 못하고 우리 아저씨가 전달스럽게 생겼잖아. 네, 할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못하고. 6남매를 키우느라 늘 강해야 했던 엄마도 어느새 세월을 못 이길 만큼 약해졌습니다. 다른 놈 입고 가면 이쁘겠는데? 아이, 차량한 게 이쁜 놈 입어야 돼. 아이, 춥게. 응? 안 된대, 춥게. 차량한 게 이쁜 놈 입어야 된다니까. 고집이 세다, 어머니. 하지만 정숙 씨에겐 엄마를 볼 때마다 유난히 더 가슴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 옷 다 갈아입고 가면 좋겠구만. 아이, 추운 게 그러면 이러지. 아이, 추워. 잠깐, 이제 닦으자. 응. 이제 우선 앙져봐, 긁터. 허리 아픈 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정숙 씨가 사고로 한 손을 잃은 지 1년 만에 엄마도 같은 사고로 한 손을 잃었습니다. 가야지, 이제 또 가서 쑥 줄이고, 쑥도 줄이고 해야지. 그래야 돈 벌지. 어저께도 3만 원 벌었는데. 옷을 다른 놈 예쁘다고. 여러분 시커멓게 이런데요. 괜찮아. 하루 종일 일을. 응?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뭐. 땄어야지. 아이. 됐어요. 짚어도 혼자 채울 수 없는 엄마의 손. 한동안 정숙 씨는 엄마의 손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된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손을 잃은 것보다 엄마가 손을 잃은 것이 더 오래, 더 많이 아팠습니다. 이책거. 그래서 오랫동안 엄마 앞에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쁘신데요, 어머니? 얘기스러워. 유채꽃이 머리에가 피어갖고 이쁘다. 자동도. 할 수만 있다면 고왔던 엄마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셨어요? 밥에 어딨어요? 어디 꽃이 이쁘시네요. 이쁘라고 찔렀다. 그래요, 어머니? 엄마가. 이쁘시네요, 어머니. 머리 누가 꽂아줬어? 딸을 도와주려다 한 손을 잃었지만 엄만 여전히 딸을 위해 나머지 한 손도 내어줍니다. 한시는 겁나게 해라고. 그럼 다 줄여야지.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놀면서. 네. 쉬엄쉬엄 놀면서 하세요. 정숙 씨가 엄마 손을 빌리는 건 일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꾸 기력이 약해지는 엄마가 소일거리라도 하면 나을까 싶어서입니다. 또 여간 더 높게 갖고 왔구나. 하지만 엄마의 모습이 한 해 한 해가 달라집니다. 한 손을 잃은 상처를 다 어루만져 드리지 못했는데 자꾸만 작아져가는 엄마 모습에 정숙 씨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방아가 들어오기 싫은 것 같아. 안 들어오지. 밖에만 좀 수 같은 걸 칠해주고 좀 칠해주고 가셔야. 이게 내가 기계에다 손 다쳐서 속으로는 당신이 좀 거시건가 봐. 근데 안 들어오시더라. 정숙 씨에게 엄마는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아물어들었어. 근데 지금도 엄마만 보면 확실히 슬퍼. 손 없이 저렇게 혼자 나 없는 것도 근데 엄마가 좀 없다. 그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저절로 막 나.
언제부턴가 정숙 씨는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엄마 허리 안 아파요? 엄마 허리 안 아파? 무릎만 좀 아프시다고 엄마. 허리는 안 아프고 무릎만 좀 아프시다. 평생 당신 몸을 챙겨본 적 없는 엄마. 같이 일하시는 게 좋으신가 봐요. 응,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라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곁에 있는 엄마를 보는 게 마음이 놓입니다. 엄마, 우물가루 가 손 씻어줄게. 손 씻어줄게. 우물가루 가. 예. 따뜻한 물은 전기 아니야. 여기서 가다가 가면 돼. 반나절 내내 허리 한번 펴지 않았던 엄마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 아프네. 이거 다리 아프네. 가라가 치워줘. 따뜻한 물 받았어, 엄마. 매일 일이 끝나고 엄마의 손을 닦아드리는 시간. 그렇게 딱 밟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냥 여기다 해둔다. 이렇게. 자, 이렇게 쫙 펴고 있어봐. 아니, 엄마가 손을 쫙 펴고 있어.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쫙. 등을이 여기 씻어야 돼. 손톱이 다 달아져. 아프지는 않아, 엄마? 안 아파. 여기 이렇게 물들었는데 안 아파요? 여기다 이제 씻자. 엄마의 남은 한 손이 더 안쓰럽습니다. 한 손을 잃고 남은 한 손이 그 험한 시간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이러기를 좋아해가지고 울기를 싫어요. 울기 싫어하거든. 쑥이라도 이렇게 무디지고 쑥 따두면 게 이제 많이 쑥 캐러가니까 정말 안쓰럽지 한 손으로. 엄마 조심하셔요. 목도리 어디서 충게 이제 깡저 충게 목도리 써야 돼. 무게를 올려갖고. 바람 부냐? 응, 바람 안 불어도 추워.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를 챙겨드릴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이 참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제 운동 오셔봐. 나 간다. 네, 올라가셔. 올라가셔요. 네, 조심, 엄마. 네, 조심 올라가셔. 어느새 하루를 마감할 시간. 하지만 아직 방앗간은 문 닫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이곳에 정숙 씨 혼자 남았습니다. 떡을 포장할 비닐에 일일이 기름을 발라 준비를 해두려는 것인데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이 밤에 이렇게 일을 만듭니다. 비늘이 기름 묻히게 박스에 붙이게 이거 뭐 비늘이 가져가면은 한 2시간이 훌쩍 가버려요. 다 퇴근하셨는데요. 네. 어쩔 때는 그냥 잠오면 자버려요. 여기서요? 이러니 가족들도 극성스럽다 손사래를 치는 거죠. 손이 지문이 다 달아져 버려가지고 그러고 얼마 안 펴고 이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지문이 다 달아져 버려갖고 이것들이 너무 안 펴고 장갑을 넣어 째야 되잖아. 근데 장갑 안 찌고 많이 하니까 손이 막 뗄라먹고 그렇잖아. 지문이 달아 없다면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정숙 씨. 사실 엄마의 손까지 잃고 난 후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는 밤이 여러 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자꾸만 맘에 걸리는 정숙 씨. 저 멸치만 하니 이런 거 조금 넣어갖고 볶으면 더 맛있겠다. 그러면 멸치 요리 말고. 이제 좀 쉬려나 했는데 냉장고에서 반찬 재료를 주섬주섬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아, 엄마 반찬 몇 가지 해주러. 이느 씨가 어머니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반찬을 만들어드리는 것이죠. 엄마 뭐해? 뭐해? 저 왔는데? 저 왔는데 뭐하냐고. 오늘 밥 먹었지? 이제 밥 쌌었어? 반찬 엄마. 무도 겁나게 갖고 왔네. 이러고 올 줄 몰랐지. 이렇게 오시니까 어떠세요?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밥 먹었어요. 먹었어? 네. 밥 먹었지요. 한 집에 모시려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던 엄마. 정숙 씨는 엄마가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엄마 이거 버섯 너물인 게 엄마가 드셔? 엄마가 드셔 밥? 아니 아예. 응. 버섯인 게 엄마가 드셔? 응.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소금밖에 안 넣었어. 이런 거는 안 넣어도 돼. 이거는 넣어. 이제 식으면 넣어. 이거는 여기 놔뒀다. 이건 무치기만 돼. 계란찜 무쳐서 드셔. 응. 아, 좋지, 어때? 엄마 있잖아. 가자 이러면 이제 먹고 싶은 거 내서 드셔 이거. 오다마도 사오고 이런 거. 많이 들어. 이런 거. 엄마 쭉 피. 쭉. 허리 곱지, 다리 곱지. 손도 이렇게 없지. 에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요. 엄마 다 사다 드릴게. 아이고. 엄마 시원해요? 힘을 넣은 게? 시원해. 자식들을 위해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일에서 손을 놓지 않았던 엄마. 그 긴 세월의 무게 속에 앙상해진 다리만 남았습니다. 우리 둘째 딸은 고생만 한 게. 언제나 그래 떡장기 안 올란 거 가지고. 아이 서서 맨 일만 한 게 다리가 아프고. 하지만 89세 노모는 61세 딸이 더 걱정입니다. 평생 그렇게 자식 걱정이 전부였던 엄마. 언제 이렇게 등이 굽고 주름이 깊어진 걸까요? 이제는 엄마가 이렇게 웃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셔요. 지금 금방 할 수 있지? 무슨 떡인데요? 정절편 조금 빼고 흰떡 빼고 군다한 거. 이걸로 시간이 9시 반까지 맞출 수 있겠어요. 아침부터 또 정신없이 돌아가는 떡집. 먹어보자. 뼈가 줄까? 맛있어요, 어머니? 잘 됐어요? 맛있어. 다른 데도 많이 있어도 요리 맛낸 게. 그래요? 다른 데로 가봤어요? 1년 365일, 40년을 매일 이렇게 정숙 씨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발길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좀 주무시고 오세요. 잘 시간이 어디 있어, 이 사람. 한 시간 정도. 지금 콩도 갈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거 다 콩까지 갈잖아. 아들의 잔소리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제 일 엄마가 그만하셔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몸이 좀 건강할 때 그만해야 되는데 또 많이 아파서 누워보면 어찌까 하고 걱정이 좀 되죠. 그러고 보면 고집 피우는 것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도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여가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우리 어머니 속 안 따듬고 어디로 가셨다 또. 그런데 그새 또 엄마가 안 보입니다. 화장실.
화장실도 계시고 화장실도 안 계시고 안 계세요? 정숙 씨는 짐작 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밭에 계신다. 저기 밭에 분홍색 꽃이 피었습니다. 고운 엄마 꽃입니다. 엄마야. 엄마. 어머니 스케지만한 게 쑥을 캐고 계셔. 응? 추우신데 이렇게 추운데 쑥을 캐고 계셔. 응? 엄만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쑥과 씨름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많이 하셨네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엄만 아마 눈에 띄는 쑥을 다 캐고 나서야 미련 없이 일어설 테니까요. 이럴 땐 그저 엄마 곁에 있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엄마가 해준 쑥떡 옛날에 있잖아. 빨간 팥을 막 삶아가지고 매고를 칙칙칙 쳐서 그것이 먹고 싶다. 예, 엄마가 잘했는데 그거. 예. 지금도 엄마 하시겠어? 켜켜이 굳은 살이 박이고 까맣게 쑥대가 끼어도 제겐 누구보다 예쁜 손이 엄마의 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 올해 89인데 내년 90에도 또 건강하시고 우리 쑥도 치리러 오시고 그거이 제일 우리 엄마가 제일 딸이 바라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단어가 바로 엄마, 어머니인데요. 떡을 만들다가 한 손을 잃게 된 딸과 또 그 딸을 돕다가 같은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어머니가 서로를 보듬고 상처를 서로 위로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참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특히 마지막에 엄마 사랑해요란 말이 왜 그렇게 웅크라든지요. 네. 40년 동안 이렇게 딸과 어머니는 서로를 챙기면서 곁에 있어 왔습니다. 모쪼록 모정숙 씨 바람처럼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웃는 모습이 참 고우시잖아요. 맞아요. 꽃처럼 고우신 어머니와 함께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사람들은요, 무대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국회 휠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무대 위 그들만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무대 위에 선 사람들. 이쪽으로 와. 앞에 와서 확실하게. 때론 부담감이 클 때도 있지만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다 들릴 때가 많습니다.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내 무대가 그리운 것 같아요. 연극을 통해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선 그들. 국내 1호 장애인 극단 휠 함께 만나볼까요? 문화예술의 거리 대학로.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이곳은 더욱 바빠지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센터 이음에서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중 공연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 중인 극단 휠의 연습실을 찾았는데요. 구슬땀을 흘리며 맹연습 중인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공연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아동극 옥상 위를 부탁한데요. 교육기관 방문 공연을 위해 처음 작품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행사하다가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항상 처음 쓸 때부터 여기 앞쪽으로 쓴다. 쓸 때부터. 반복되는 연습에도 지친 기색 없이 집중하는 배우들. 관객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사하고 싶은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음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로
행사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2001년 창단한 극단 휠은 올해로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 최장수 장애인 극단인데요. 매년 다양한 작품을 공연에 올리며 꾸준한 활동으로 연극계에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나도 그랬어. 117이에요. 그냥 하나만 해줄게. 옥상이? 그게 이름이에요? 연기 생활 8년차 배우 석현 씨. 하지만 여전히 연기가 제일 어렵다네요. 아니, 잠깐 안 할게요. 이렇게 올려. 다시 해봐.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되게 웃으면서 할 것이. 아니요. 되게 슬프게. 안 할게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신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어린아이를 연기하다 보니 배역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석현 씨 덕분에 분위기가 밝아졌네요. 얘들아, 나도 누나랑 너희들을 위해 할 게 뭐 없을까? 왜 왔어? 전반적으로 되게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제 생활 패턴도 그렇고요. 활력이 더 넘치고 기뻐지고 긍정적으로 되고 사람들한테 막 앞에서 나서서 얘기하고 그러면 연기를 하면서 많이 변화된 그런 것. 연기를 시작하고부터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즐거워졌다는 배우들. 그들에게 연극은 세상을 향한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어느덧 가까워진 공연 시간. 벌써부터 공연장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번 작품을 집필한 고정옥 작가의 사인회가 열렸는데요. 아동문학가로 정평이 나 있는 고정옥 작가와 극단 휠의 만남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 이번 공연. 이들의 오작교 역할을 해준 사람이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이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그 주인공. 대학생 사회공헌 경영학회 동아리 이넥터스 연인팀입니다. 저희가 이넥터스라고 어떤 사회적 약자분들께 단순히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자립하실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을 같이 만들어드리는 학회예요. 휠이 어떻게 하면 연극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찾아가는 연극을 해보자. 그리고 기부하기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번 연극의 기획뿐 아니라 스토리 펀딩을 통한 제작비 모금까지 다방면으로 극단 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장실의 배우들은 무대에 앞서 꽃단장이 한창이었는데요.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더 이쁘게 해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오늘 저 시험도 까먹어갖고. 아니 머리를 그렇게 깎아주면 좀 어려 보여야지. 어린이 역할이 정말 쉽지 않네요. 설레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모델님 재밌게 봐주세요. 어느새 객석은 만석. 옥상 위를 불타기 공연을 보러 저희 이응아트홀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함께 공연을 감상해 볼까요? 야야야야. 명철 있는 옥상에 장애인 산다? 정말? 연극 옥상 위를 부탁해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석현과 민석이 우연히 휠체어 장애인인 미나를 만나게 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애자라는 말은 나쁜 말이야. 장애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용어라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작품입니다. 장애인이 사니까 정말 재수가 없어요. 누나 가지마 누나 가면 안 돼. 부탁해 옥상 위를 부탁해 친구들이 따돌리니 옥상 위에 올라가 있어. 연극을 보면은 누가 장애인 배우고 누가 비장애인 배우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만큼 장애인식 개선해서 장애인 배우들도 똑같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할 필요도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꿈이 작가예요.
맨날 연기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옥상이를 부탁해. 파이팅! 장애인이 아닌 무대를 만들어가는 연극인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극단 휠이 되길 응원합니다. 한 작품을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을까요? 네. 하지만 무대를 찾아주는 관객들이 있다면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잊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공연이 더 주목받는 건요.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펀딩도 받고 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좀 널리 전파가 돼서 우리 장애인 배우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옥상이를 부탁해 이 장애인 배우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한국수원은 네. 또 작품이 있으면 많이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연극 보러 갈까요? 어떨까요? 재미있는 연극. 재미있는 연극. 즐겁다, 반갑다, 이렇게. 재미있는? 네. 재밌는? 얼굴도 표정도 반갑게. 아. 네. 그리고 네. 연극. 아, 전신하실 공연 무대. 배웠었죠? 네, 공연. 공연, 예. 연극. 재밌는 연극. 연극. 보러 오세요. 한 번 다시 해볼까요? 네. 예. 재밌는 연극 보러 오세요.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 주말 재밌는 일 많이 만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이채. 일곱. 아들이 2명, 딸이 5명. 부자시네요, 어머니. 응, 딸 부자. 뭐냐, 힘내야지. 네, 감사해요. 우리 손녀딸도 공부도 잘하고 아빠 엄마 말도 잘 듣고